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바쁜 날에 비트가 더 말썽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찍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짜투 시간이 나면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비트코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시리본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카피출레이션이 이때쯤에 떴거든요. 이제 카피출레이션이 뜨고 여기 골드 크로스가 나면 초록색 등이 켜지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가 떠요. 이게 이제 저번에 일봉으로 떴다가 좀 더 떨어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일봉으로는 바이가 떴지만 주봉에서는 안 뜨고 다시 재차 바이가 떴기 때문에 주봉까지도 우리가 뜨는지를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상 이제 주봉을 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초록색 신호가 켜졌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이 켜지고 좀 있다가 바이가 켜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카피출레이션이 뜨고 이 초록색 뜨고 바이가 뜬 다음에는 뭐 물론 다른 신호들도 있지만 뭐 좀 더 눌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점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도미넌스는 오르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알트들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애들처럼 좀 잘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뭐 타이코 이런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온도 같은 애들을 보면은 좀 잘 버티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다 빠지고 있어서 눈치를 못 채지만 나중에 되면 이런 애들 위주로 반등이 빠르게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알트를 좀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 볼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알트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 반대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RT를 모아갈 거면 계속 모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겁이 나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비트는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쵸? 이제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알트는 진짜 뭐 반토막 날 애도 있고 그럴 때 얘는 지금 11%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비트가 이런 순간에는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만큼 리턴 값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알트가 더 올라요. 그러나 이제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못 버티기 때문에 제가 순리대로 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먼저 갔다가 알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진짜 코인 시장 한번 대박을 노려보겠다 하면 알트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어쨌든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등분을 해가지고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산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하면 그러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해시 리본이 바이가 뜨고 아까 초록색 신호가 점등이 되고 그다음 바이가 뜨고 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바이가 뜬 다음에도 추세를 돌리기까지가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천천히 알트를 매수하다 보면은 좋은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미가 털리고 알트가 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알트장이 오고, 항상 그런 패턴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해시 리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다 반감기거든요. 노란 색깔이. 반감기 이후에 해시 리본이 또 이런 게 떠요. 그럼 그 다음에 횡보 기간을 좀 거치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이 지금 1등이 됐잖아요. 1등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탈환했다가 그런 신호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가 증시가 기술주 애들이 먼저 가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크립토가 당장은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앞서가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3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제가 여러분들 주식은 먼저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결국은 다 코인으로 옵니다. 결국에 이게 끝나고 알트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비트도 오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도 코인에 왔잖아요. 1억 찍고 하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고점이 생기고 추락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10만 달러를 각오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올 거예요. 왜? 내가 올 때마다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주식이 재밌거든. 주식 재밌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시장의 끝은 기관이나 고래가 매수해서 얘네들이 개미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미가 받을 시기가 와야 되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2017년이 여러분들은 많이 못 겪어봤지만 저는 그때 당시 시장을 참여는 못했지만 그걸 봤거든요. 계속. 왜냐면 무서워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진짜 2018년 초반에 1월 달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사자마자 떡락을 한 게 그게 투자의 시작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17년을 제가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건 이 시장은 개미가 살 때까지 올린다. 그쵸? 개인이 다 살 때까지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7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털고 가요. 비트코인으로 이만큼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금 알트가 떨어지는 게 꼴랑 해봐야 비트는 고점에서 20%대 안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때는 뭐 30%도 있고 40%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21년 장을 볼 때는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떨어진 거 말고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은 굉장히 많은 하락들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인데 그럼 이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시장을 떠난다면 결국 더 높은 지점에서 다시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올 때가 되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오르면서 이때 알트가 진짜 100배가 아니고요. 뭐 진짜 400배 이렇게 간 애들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리플은 그때 1000배 가까이 갔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이번에 1000배가 간다 이건 아니지만 원래 이제 사이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에서 100을 가면 100배지만 2에서 100을 가면 50배이듯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알트코인의 기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배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우리가 체감하는 상승장이 이때보다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횡보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고 옥석 가리기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시점이 돼서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겠죠. 당장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2022년 말 크립토 저점이었죠. 그때랑 이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말했을 때도 항상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윌리유가 제공하는 해시 리본이 또 있는데 보면은 이게 모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 바이가 뜨고 할 때도 이런 지점들이 뜨긴 하는데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2023년 1월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이는 시우는 그 이후에 이 박스권을 끝낼 때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차트 구조를 활용한 고래 개입 흔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락이. 그러나 이게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렴이 끝나면 강한 상승, 조정, 상승 이 순간부터 알트가 저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좋은 게 2016년과 같은 그런 장이다라고 하면 얘는 진짜 요번에는 우리가 2025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2024년 연말 그다음에 뭐 2025년 초 요때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정말 2016년 사이클로 가면 2025년에서 중후반으로 가야 상승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길어지면 길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횡보가 길어야 상승폭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점 자체와 상승률 자체는 높아지는 게 맞는데 다만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코인을 졸업해서 하는 것들 보면 항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뭐 이제 집을 사고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뭐 여러 가지 차 뭐 이런 것들 산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운 것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2017년 사이클에 졸업자들이 진짜 좋았던 이유는 2017년에 졸업을 한 다음에 항상 제가 집을 산다 그랬잖아요. 집을 샀더니 집값이 또 올라요. 부동산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리가 딱딱딱딱 맞았는데 근데 요번에는 2025년 말이나 뭐 이렇게 장이 끝나면 그게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과세. 요게 이제 유예가 되면은 2025년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올타임 하이 레벨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 이런 장들이 와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2013년 사이클에서 올타임 하이를 돌파할 때 이렇게 가죠. 근데 2017년 돌파할 때 이렇게 가요. 2021년 돌파할 때 에게게 이거밖에 안 가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17년 사이클 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20만 달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김칫국을 너무 마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럴 때는 이 비전들이 봐도 흐릿해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사이클이 매번 반복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서클의 IPO 관련해서 우려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게 어쨌든 IPO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2021년에 5월에 부처임이 오기 전에 고점 재료가 코인베이스의 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IPO를 하게 돼서 상장을 하면 그때가 보통 고점인데 이게 지금 뭐 IPO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뚝딱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장 고점의 재료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서클이 기업 공개를 하네, 크립토의 새 시대가 열리네 하면서 신규 유저들이, 개미 같은 애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물량을 던지는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려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나중에 이 우려 섞인 사항을 악재로 활용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악재로 쓰이진 않겠지만 추후에 악재로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공개가 되면은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고점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순환지표 상승 사이클 지속이 된다는 거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 채굴자 및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 ETF와 커스터디 월렛에 대한 신규 유입 부족, 트레이더 평균 진입가에 따른 가격 격차, 순환지표는 상승 사이클 지속 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장기 강세장을 유지하되 과도한 리스크는 피해라.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손절가가 필요하고요. 이걸 안 하면 뚝배기를 다 깨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게 되면은 다시 잘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네크 리서치 책임자에서 헤지펀드들이 이더리움 ETF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내고 있고, 거래소의 이더리움 가격은 역대 최저에 근접했으며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외 지역 내 이더리움 ETP 유입량이 급증한 데이터들을 게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더리움은 될 거고요. 이더리움이 되고 다시 알트들이 활기를 친단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알트장이 오려면 이더가 먼저 올라야 돼요. 얘를 항상 응원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더가 없더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가 올라요. 그래서 항상 비트장이 먼저 오고 이더가 오고 그 다음에 메이저가 오고 그 다음에 순환, 자발트나 이런 것들은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업비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분기 워너마켓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감한다. 제가 이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냄비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나름 이 냄비에서 나름 빠져나간다. 그리고 좀 뭔가 덜 끓는 냄비다. 양은 냄비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막 진짜 엄청나게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남들이 안 할 때 가치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코인도 마찬가지. 주식이 오르고 있고 항상 코인은 이거에 대해서 커플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식이 먼저 선반영을 하면 결국 따라갔다. 그러나
몇 달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행보가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모아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 시기예요. 저도 이런 시기 많이 겪었고 이때마다 진짜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의 지나고 나서의 느낌은 그때 내가 좌절을 했을까 였어요. 이 시장은 항상 그래왔고요. 사이클적으로 너무나도 정상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알트를 이렇게 옥석가리게 한다는 건 반대로 나중에 알트를 얼마나 올리려고 이렇게 털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